슬프 타임즈 2023년 1월 1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 타임즈는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지배에 의한 종속화 시대라는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생각할 게 좀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또 그 1.5 배속을 보시면 좀 빨리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또 건너뛰기도 보셔도 괜찮고요. 국내 기업들의 그 슬럼프 회계로 분석을 하면서 느낀 점을 좀 요약을 해 봤습니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으로 구식민지 쟁탈전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 다가오는 3차 대전을 우려하는 현재 글로벌 금융 자본에 의해 종속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닐까. 공급망 재구성을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인지한 것은 디커플링 차이나였다. 그런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를 낮은 이익 배당률로만 말하지만 의도된 저가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글로벌 금융 자본들은 적은 금액으로 한국에 잘 나가는 기업을 지분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의 유수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인이 가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공장은 미국에 짓고 미국인들을 고용해야 하므로 신식민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살아야 신식민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관리자는 가겠지만 또 그 종업원들 관리를 위해서는 또 현지 관리자도 또 채용해야 될 것은 그 뻔한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는 한국의 노동 인구도 감소하고 그런 입장에서 그런 추세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국내 강속 노조 때문에라도 더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강속 노조는 매국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 노사 협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생존 전략을 만들어야지, 노조가 그저 강성으로만 간다고 했으면은 대한민국이 소멸할 것 같은 그런 이 공포감까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것은 중국만이 아니라 디커플링 코리아를 요구한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만 TSMC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TSMC가 일본에도 공장을 졌지만은 미국에도 짓고 있고 이미 지어진 것도 있고, 또 일본 기업 자체도 그 미국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으니까 한국도 이제 살만하고, 또 반도체 등등 다른 거 자동차 관련한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 공장을 쳐라. 그러면은 결국은 보조금 같은 거 받아가지고 결국 돈을 벌지 않느냐. 그러면 한국한테 이익이다, 이런 논리를 현재 민주당 IRA법은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겠죠. 아예 본사도 미국으로 옮기지 그래. 노조가 더 극성을 부린다면,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개발 및 무장을 생존 전략으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미국은 그래도 계속해서 그 보장을 하겠다, 안보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유튜버 중에서는 영화를 압축해 가지고 간단히 소개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영화 맛집이라는 데서 다크워터즈라고 말하자면은 수질 오염에 의한 어떤 환경병에 의해서 소송을 걸어서 듀퐁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 두평이 너무나 큰 데기 때문에 아무도 두평을 상대로 싸우고 싶지 않은데, 물론 이제 무명의 변호사가 혼자가 아니고 로펌에 들어가 있고 이제 신입 그 변호사였는데, 두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PFOA라는 걸 알게 됐다. 이게 PFOA라는 게 퍼플루오로 옥타이노익 애시드라는 건데, 이게 뭐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테프론이라고 부르는 그런 건데,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런 물질이 들어간 말하자면 물을 마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치 타이어를 삼킨다면 어떠냐고 묻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시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뭐 다량으로 그 마시게 되면은 이빨이 까맣게 그 착색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테프론이라고 또 프라이팬에 쓰고 있고 지금도 아마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또 불소 치약 뭐 이런 거로 해서 한창 국내에서도 유행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암을 유발한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두펑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그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버리고 은폐하고 있었다. 자기네 그 영화 속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C8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그냥 C8이네요. 그 C8을 미국에서도 정부도 규제하지 않은데 두퐁이 뭐 하려고 그 앞나서 환경보호나 뭐 폐수 처리 뭐 이런 걸 허겄느냐 뭐 이런 얘기로 해서 막 방류를 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도 뭐 아직까지 끈끈이 남아있는 소송이 있는 거고, 무명 변호사는 그걸 하는 과정에서 TIA라는 게 또 있네요. 허열 발작을 또 겪기도 했다. 그런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동네 주민들의 피검사를 했는데, 이게 그 결과가 아주 늦게 나와가지고 결국은 양심 있는 그 혈액을 검사한 카렌 프랭크 박사라는 여자 박사가 전화를 걸어오면서 이것은 그 반박할 수 없는 증거다. 두퐁이. 그래서 이제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3,535명이 그 병을 이미 앓고 있는데 승소를 해서 보상금을 받아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거를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자 명단 보면 안다. 다보스 포럼 3년 만에 확 바뀐 세계. 중앙일보 1월 16일자 기사인데, 올해 그 포럼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다.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그 다녀가 방문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다보스에 가서 또 뭐 연설을 하게 돼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참석하는 데서는 그 러시아 쪽이나 중국 억만장자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없다.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에 대한 결과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중국과 러시아 부자들의 빈자리를 그 인도나 그 중동의 석유 재벌들로 채워졌다. 그리고 이번 여기에는 바이든과 시진핑은 불참하는데 G7 중 독일 총리만 참석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세계 경제 포럼은 좀 한물 간 거 아니냐. 세계 경제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용어는 4차 산업혁명과 ESG죠. 그러니까 이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자체가 어떤 말하자면은 행동 대장 정도 역할을 하고 그 위에 지배 세력은 또 별도로 있는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보스 포럼 이사장 한국 신지정학 시대 핵심 역할 기대한다. 이것도 그 마찬가지인 그 기관 언론에서 고석현 기자가 소개한 내용인데요. 저간 기후 환경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 뭐 띄워주고 있자. 아시아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신지정학을 본인이 얼마나 잘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베르게 브렌데라고 회장인 모양인데, 노르웨이 출신 정치인이자 외교관으로 노르웨이 과학기술대에서 경제 법, 그 다음에 역사학을 전공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외무통상산업 환경부 장관과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의장을 거쳐서 2017년부터 WEF를 이끌고 있다. 일관 그 세계 경제 포럼을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그 창설한 그 크라우스 슈밥 회장은 일선에서 현재 물러나서 조직 전체의 전략을 개발을 맡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슈밥도 그 앞에 나오는 연기자에 불과한 거로 자꾸 생각이 들어가요. 빌더버그 회의 같은 게 진짜 이 세계 지배 세력 이래면은 그 하위 그 똘마니들의 그 모임 같은 거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빌더 회의, 버그 같은 회의의 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작업의 일환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게 이렇지 않겠느냐, 한국은 아직 빌더버그 회의에 초청받을 수준은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다보스 포럼 오는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 하라. 우리가 그래도 많이 봐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건방진 자들 같으니라고 말이죠. 일본과 인도, 중국의 우려에 따라 첫 합동 공중훈련 실시, 브룸버그 존 호스코비치 기자의 보도인데, 이게 이제 뭐 일본과 인도까지 왜 이렇게 합동훈련하냐, 그게 이제 쿼드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이 쿼드에 좀 들어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정부 때 그렇게 추천을 받았는데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중국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 동맹 넘어 중국 군사력 저지 지원을 기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이든이 어깨 툭툭 치면서 아주 웃으면서 그렇게 워싱턴에서 최근에 회담을 한 거 아니겠어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번에 코비드 통제를 풀면서 상하이가 2023년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감세, 병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는 그런 이게 상하이 시장인 모양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자관 말하자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코비드 때 뭐 이 소상공인들 조금씩 지원받은 것들이 있는데, 많이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껌값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것도 재정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재정 적자가 크게 났는데, 그런 돈들이 어디 혹시 다른 데로 또 빠진 거 아닌가 하는 또 걱정까지 있어요. 그건 뭐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하도 정부를 못 믿게 되면은 또 오만 가지 생각을 또 다 하게 되는 거 아닐까. 혹시 돈이 딴 데로 또 샌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중국 관영 매체 일본, 미국의 앞잡이 역할면 아시아의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해서 니들도 당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로 이제 나온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일본어판의 내용입니다. 가상의 적을 만들고 새로운 냉전 사고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끌어들이는 것을 중단하라. 요게 이제 중국의 주장인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사돈 납말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중국이 듣기에는 좀 좋은 그런 뉴스를 또 옆에서 또 쳐줍니다. 일본도 전 총리였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기시다 내려와라, 선전포고, 쓴소리 하면서 폭풍을 몰아친다,
자기들끼리 어떤 스터디 모임이 있는 모양이에요. 파벌 세력 간에. 그래서 그 전국 판단 움직이는 결정을 했다. 스즈키 데츠오시. 이가가 뭐 그렇게 표현한 건 뭔데, 석간 후지에서. 그래서 자민당 내에서도 그 자민당 파벌 세력이 주류가 있는데, 현재 그 기시다파 43명, 모기파 헤이세이 연구회, 그 다음에 아소파가 또 따로 있네요. 아소파가 53명이나 됩니다. 적지 않은 세력이죠. 이 아소파가 기시다 총리를 지금 매우 잘하고 있어요. 잘합니다. 증세하시고 국방비에 올리세요. 이렇게 되니까 비주류파에 거꾸로 아베파가 이제 있게 된 거다. 그러면 이거 스가 그 전 총리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죠. 현재 비주류가 되어 있는 상태겠죠. 뭐 모리 야마파가 있고 또 무파벌파도 또 83명이나 있는 거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워낙 그 옛날에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든 그 당이기 때문에 파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파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기 더불어민주당, 일본 쪽에서 번역할 때는 함께민주당이라고도 뭐 번역을 하던데, 민주당 내에는 파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이 친명파, 그 다음에 비명파,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마다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묻는 일본의 리더십. 타니모토 유미라는 그 여자분이 쓴 책인데 벌써 4권째 나오는데, 그 제목이 세계의 뉴스를 일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요거 보면은 일본인과 난모,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뭐 이런 뭐뭐 나이 밑에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할 만합니다. 일본어를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번 그 4번째 시리즈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 사건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시각으로 일본을 분석했다. 영국에서 13년째 이 여자분이 살고 있는데, 마치 그 로마인 이야기를 쓴 나오미 여사인가요? 그 이탈리안보다도 더 로마사에 대해서 아주 전문인 게 됐는데, 이분도 그 무슨 유엔에서 뭐 근무를 했었고 세계적인 시각이 있는 그런 여자분인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자관 영국에서도 높게 평가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실제 그 이 아베 사망에는 그 뭔가 배경이 있는 암살이라는 그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그 이 책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냥 그 통일교하고 뭐 신하기 때문에 그 엄마가 재산을 다 걸러 가서 헌납했기 때문에 그게 괘씸해서 죽였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실제 다른 음모 같은 암살이 있었죠. 근데 어쨌거나 아베가 있을 때는 안 했는데 기시다가 되면서 스가 때도 그냥 두리뭉실하다가 이거 기시다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재무장 쪽으로 확 하는데, 미국 말 쪽을 잘 듣는 그런 그 총리가 다시 나서가지고 미국한테 칭찬 받아가면서 착해 머리 쓰다더 주며 가면서 참 잘해요, 참 잘해요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베는 그래도 미국한테 이렇게 좀 뭐 잘했지만은 그래도 자기 그 이 소견이 있고 그 다음에 식견이 있고 대중관계도 견제를 잘 하면서 해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껄끄러운 존재였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이런 책을 보더라도 뭐 사실 수박 겉핥기식일진 모르겠습니다. 여긴 삼성 하이웨이, 저긴 LG 하이웨이, 미에 뻥 뚫린 투자 고속도로 해가지고 삼성 하이웨이, 텍사스주에 건설인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경계현 사장 인스타그램에서 이거를 뭐 뽑아왔고, LG 화이라는 건 테네시주 크락스빌에 LG 그 뭐 세탁기인가 뭐 그런 공장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 지금 그
짓고 있는 거죠. 그 텍사스 삼성 하이웨이, 테네시주는 LG 생산 하이웨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세탁기 자동 그 공정인 모양입니다. 사람도 별로 없네요. 관리자들이 그 뭐 쭉쭉 가면서 저건 요즘은 로봇 자동화로 다 가는 것 같긴 합니다. SK 조지아 공장은 SKC를 하면서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런 관계로 맨 앞에 있는 그 스루프 타임즈 첫 대문에 그런 제 개인 의견을 썼던 거죠. 테마주 넘어 대세구치기 삼성 LG가 점집은 로봇주. 머니투데이 이삼인 기자 얘기인데요. 최근 이제 협동 로봇 부품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협동 로봇이라는 게 원래 그 로봇 자동화되어 있는 데는 그 이 안전 관계로 사람이 안 들어가고 사람이 하는 작업 공정이 따로 있고 로봇 공정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최근에는 로봇과 인간이 같이 작업하는 안전장치를 잘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더 그 생산성이 좋게 나오게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로봇의 3대 부품으로는 감속기, 제어기, 서버 모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어기와 서버 모터에 대해서 개발 수준이 일본 등에 대해서 매우 떨어지니까 사실은 로봇 자동화 하는데 일본 부품을 많이 갖다가 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국내 업체는 강속기 생산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여기 그 뭐 주가 상승주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중소기업형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두 군데 정도 뭐 위에서 그 주가가 많이 높이 떴다는데 두 군데 정도를 분석을 해서 한번 또 추가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묶인 채 걸어 나온 김성태, 이재명 모릅니다. 검서 다 소명하겠다. 중앙일보 오늘자 뉴스인데요. 묶인 채로 잠깐 국내에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AI 맞춤형 치료 정신과 의사보다 더 효과 100년 기업 되겠다. 조선비즈 이순목 기자인데 이민 1.5 세대라고 에이프릴 고래고 뭐 고심 모양입니다. 이 편한 자세로 사진이 찍혀 있는데 인터뷰하면서 찍은 사진이 아니고 인터뷰는 사실 서면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쪽에서 보내온 사진이겠죠. 29살에 창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이 스프링 헬스인데 뭐 이렇게 됐는데 자관 이 핵심 얘기는 데이터를 제공하면 정신건강 의학의 정확도와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체크라우드의 연구가 멘탈 헬스 케어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공동 창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B2B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좀 더 그 규모가 커지면 B2C 소비자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스프링 헬스는 기업과 협력해 상담, 치료, 운동요법, 명상, 디지털 솔루션 등 치료법을 적시에 제공하는 정밀한 멘탈 헬스 케어 모델을 갖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시를 하는데 이 숫자를 문자 속성으로 공시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숫자 속성으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뭐 엑셀에 무슨 이 문자를 숫자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다는데 그거를 한번 저도 지득해 가지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재입력을 하는데 그런 기업들한테 이런 멘탈 헬스케어를 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거는 그래도 좀 짧게 마칠 수 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또 것들은 내일 스루프 타임즈에 또 좀 생존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편집해서 또 좀 소개해 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